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요. AI 클라우드계의 아주 뜨거운 감자죠. 콜웨이브랑 그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 짐 체노스 간의 논쟁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요즘 정말 화제인데요. 특히 콜웨이브가 가진 그 GPU 자산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가상각 처리하느냐, 이 방식이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논란거리죠. 이게 그냥 뭐 회계 처리 방식의 차이, 이런 걸 넘어서요. 이 회사의 미래 가치나 지속 가능성까지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파장이 꽤 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 복잡한 상황에서 뭘 딱 봐야 할지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자, 논쟁의 제일 중심에는요.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의 사용 가능 기간, 이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기간이죠. 콜웨이브는 그 규모가 무려 19억 2천억 달러나 되는 GPU 자산을 7.5년 동안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7.5년이요? 꽤 길게 잡은 건데요. 네, 이걸 기준으로 이제 비용을 나눠서 처리하는 거죠. 뭐 감가상각이라고 하잖아요. 자산 가치를 그 사용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계의 기본 원칙이죠. 그래서 연간 한 25억 달러 규모로 처리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앨런 사태 예측으로 유명한 짐 체노스가 딱 나타나서 아니,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7.5년은 너무 길다. 실제로는 3.5년에서 한 4년? 그 정도가 고작일 거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여서 보는 거네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 기간 설정 하나가 회사가 발표하는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뭐랄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영향이 그렇게 큰가요? 네, 만약에 체로스 말이 맞아서 사용기간이 진짜 절반으로 줄면 감가상각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2배 이상 늘어나게 되거든요. 아, 비용이 2배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코어웨이브가 발표한 그 비갭 기준 영업이익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비용들을 좀 빼고 계산한 그럴듯해 보이는 영업이익이 사실은 적자로 확 돌아설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헉, 적자요? 네, 감가상각이라는 게 워낙 큰 운영 비용인데 이게 갑자기 2배가 되면 이익을 그냥 확 깎아먹는 거죠. 체로스가 그래서 코어웨이브를 향해서 좀 날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는 기술 회사가 아니라 그 수명이 짧은 자산을 가지고 장기 부채처럼 돌려받는 금융회사 같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와, 이게 진짜 핵심이네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뭐 회계 기간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회사 재무 상태 전체가 막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게다가 그 엔비디아가 새 GPU 아키텍처 내놓는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확 줄였다는 것도 좀 변수 아닐까요? 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새롭고 더 좋은 칩이 자꾸 나오면 기존에 쓰던 칩은 더 빨리 낡은 거, 구식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AI 모델 학습시키는 작업 있잖아요. 여기에는 진짜 최첨단 성능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형 GPU의 가치는 더 빠르게 하락할 수밖에 없죠. 아, 그래서 코어웨이브가 주장하는 그 7.5년이라는 기간이 지금 시장의 이 빠른 기술 변화 속도랑 좀 동떨어져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 추정이 만약 잘못됐다면 장기적으로 회사의 손익 구조가 애초 예상과 크게 달라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뭐 코어웨이브 입장에서도 할 말은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 A100 같은 이전 세대 GPU라도 그 AI 모델 추론 작업,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모델을 실제 써먹는 단계 있잖아요. 네, 인퍼런스라고 하죠. 네, 그런 작업이나 아니면 좀 작은 규모의 모델 훈련에는 여전히 충분히 쓸모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도 이런 구형 GPU들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기존 계약 끊는 하드웨어를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계약해서 계속 쓴다는 거죠. 재계약을 한다. 그리고 또 그 IPO 할 때 냈던 증권 신고서 S1이라고 하죠. 네, 그 상세 정보 담긴 공식 문서요. 거기서도 보면 평균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에서 5년인데 이거보다 더 길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투자금 회수하는 데는 한 2.5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렇죠. 2.5년이면 초기 투자 비용은 뽑는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 셈이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결국 코리브의 사업 모델 자체가 이 구형 GPU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계속 재활용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뭐랄까, 이 GPU의 두 번째 삶에 대한 베팅인 거죠. GPU의 두 번째 삶?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현재로서는 AI 추론이나 중소형 모델 시장 수요가 꽤 탄탄해서 구형 GPU도 여전히 쓰임새가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젠체노스가 경고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당신께서 딱 주목해야 할 점은 뭘까요? 코어웨이브나 이 AI 인프라 분야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어떤 걸 좀 고려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위험 요인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그 GPU 사용 기간 산정의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린 거라면 나중에 큰 실외 문제로 터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리스크죠. 둘째로는 높은 부채 비율도 좀 봐야 합니다. GPU 사는데 워낙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니까요. 현금 흐름이 예상보다 나빠지면 이자 부담이 확 커질 수 있거든요. 아, 빚 문제도 있군요. 셋째는 뭐가 있을까요? 경쟁 환경 변화입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아주 큰 클라우드 기업들 있잖아요. 이들이 추론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뛰어들면 코어웨이브가 가진 그 구형 GPU 재계약 전략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니까요. 그렇겠네요. 가격 압박도 받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지금 코어웨이브 성장세는 정말 눈부시긴 해요.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짐 체노스가 딱 짚은 그 GPU 감가상각 문제와 실제 수명에 대한 의리문, 이건 장기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네, 핵심은 그거군요. 그렇다면 기업 가치는 유지되거나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술 변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거나 경쟁이 심해져서 재계약 단가가 계속 떨어진다면 정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고위험 고수익 투자 사례네요. 네,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체노스의 그 경고가 당장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이 핵심 변수들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네, 정리해보면 코어위브의 정말 놀라운 단기 성장세와 또 짐 체노스가 제기한 GPU 가치 평가, 그리고 장기적인 재무 건전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의 운명은 결국 그 구형 GPU의 실질적인 활용 가치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재계약 조건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 막대한 부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는 AI 기술이나 경쟁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코어웨이브 사대를 좀 넘어서서 한번 생각해보죠. 이 GPU처럼 AI 시대를 떠받치는 핵심 하드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진 이처럼 빠른 기술 발전 속도,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기는 짧은 수명 주기, 이런 특징들이 과연 AI 산업 전체의 장기적인 재무적 지속 가능성이나 투자 모델에는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